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신기술 전문가, 그 사이에 내공을 더 닦아서 아마 여러분들께 깨알 같은 팁들 많이 주실 거예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뒷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쉬운 진단, 본격적으로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 영문 모를 손신님께서 지금 입력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기술 투자 약간의 좀 오탈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해주셔도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가격하고 비중까지 잘 써주셨고요. 절파고TV님 오셨네요. 예비자연인님, 슈어소프트테크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용선님 오셨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군요.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나님도 종목 신청해주셨고 제이드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여보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고바이오랩이거든요. 네,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 얼마에 사셨어요? 12,780원이고요. 네. 15%이고 네, 1월 5일 날 샀습니다. 1월 연초부터 이 종목을 사셨군요. 예. 예. 지금은 좀 손실이 커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부분 보고 들어가신 거세요? 그때는 주식 설명, 기업 설명한 거 거기에서 네. 최초 마이크로 신약을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자가 면역하고 감염 미국 이상을 진입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고 그 사이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셨고 처음부터 15%를 한 번에 사신 거세요? 네,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전 또 주식에 초보자이고 그래가지고 네. 추가 힘들죠. 매수 같은 걸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정리를 해야 될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지금 사실 손실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마 박준영 운영위원님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연초에 사셨는데 이 종목이 약간은 좀 아쉬운 선택이 됐습니다. 계단식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지금은 7,500원대 기록하며 손실이 한 4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초에 14,000원대 주식이 지금 7,000원이니까 거의 딱 반토막 났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지만은 일부 선별적이었거든요. 거의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HLB 관련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하는만 올라왔지 일부 삼천당 바이오라든가 다른 것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더 꺾이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이 앞서 얘기했듯이 1월 달에 고점이 나왔던 것 자체는 아마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이 종목도 아마 관련해서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참여와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가서 뭐 초록이라든가 발표한 쪽은 아니지만은 관련된 예사가 본래 마이크로 바이오돔이라는 회사거든요. 마이크로 바이오돔이라는 것 자체는 인체의 어떤 무해한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이오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일부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상반기 때 약 임상권이 한 2개 정도 있을 거란 전망은 있어요. 분석 보고서 본다 한다면.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 신약 개발의 가치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로 자체는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샀던 것 자체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할 거란 전망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 진단해 드릴 때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오래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요건 자체가 증자를 안 할 주주들한테 돈을 안 벌리더라도 신약 개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자본이 간달간달해가지고 예사 같은 경우도 연간 200억 정도씩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20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최소한 올해 적자가 200억 정도 난다 한다면 최소한 4, 500억 정도 좀 자산이 있으면 괜찮아요.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간 200억 정도 적자 나는 회사가 자본이 200억, 300억밖에 없다. 그럼 불안하거든요. 연말 안에 자본을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된다든가 혹시라도 증자를 못하게 되게 되면 뭐 시장에 퇴출된다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재무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에 562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0억 정도 적자 난다 한다 하더라도 자본이 한 600억 정도, 600억, 700억 정도 좀 되는 것 같거든요. 회사가요. 작년도 그렇죠.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본 450억 정도 있네요. 45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보니까 이마트가 유바이옴인가요?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또 이마트 협업을 해가지고 지분 51% 투자한 게 있어요. 이마트라는 회사 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그런 허접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손절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또 이런 기업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반기 때 재료가 좀 노출되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또 고점 대비해서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대체로 주가는 제가 반토막 정도 떨어지면 주가 반등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또 주가가 10,000원짜리 2만 원 올라가면 2만 원대 쉽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아닌가. 모멘텀 안 좋지만은 그래서 일단 좀 보유하시고요. 비중이 15% 정도 좀 되는데 한 5% 정도라든가 물타기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딱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12,000원대 사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파란띠가 있는 게 딱 지금 12,000원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매물층이 엄청 두텁게 포진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7, 80%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워낙 떨어져서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9,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중이 좀 많지 않으니까 5% 정도는 약간 좀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1차적인 매도 목표는 9,000원이 좀 되는데 앞서 이제 기업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좀 길게 보유하시면 손절을 조금 만회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어느 정도 바닥인 것 같다고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의견 드렸어요. 예.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의 목표치 9,000원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고바이오랩 살펴드렸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그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마이크로바이오옴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에 영향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안 본 사이에 한 분기가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지금 반토막 국면입니다. 아마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빛볼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물론 원금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고바이오랩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도 좀 들썩들썩했고요. 게시판 보겠습니다. 짱스님께서도 이 종목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저평가님께서도 고바이오랩 초보가 매매할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 모두 다 모아 우리 시청자님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매했던 사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많이 알려주세요. 토트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린비님도 신청을 해주셨고 드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님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문모를 손실님께서 잘 안 써지는 가운데서도 입력을 하느라 고군분투하시면서도 신청을 해주신 종목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맞으시죠? 영문모를 손실님 지금 보고 계시면 저희와 호흡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을 8,600원에 비중 5%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기술투자라고 써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써주셔도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영문모를 손실님 쭉 보고 계시네요. 아싸
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보겠습니다. 한창 뭐 가상화폐 움직일 때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잠잠해진 모습이고요.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운영님 알려주세요. 예, 이 종목 모멘텀 자체는 이제 가상화폐 주가가 강세를 보일 때 주가가 움직이는 모멘텀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지분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사가 가상화폐 관련해 그 거래소라든가 쪽에서 그 수익이 나면서 이익이 좀 많이 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이 1,200 정도 나는 회사니까, 본인 이제 기술 투자라는 회사 자체가 벤처 쪽이니까 일반적인 이제 벤처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기업도 투자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좀 많이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예산은 이쪽에 좀 많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좋은 쪽에 좀 많이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현재 벤처 회사 중에서 우리 기술자 관련된 벤처 중에서는 가장 자본 여건이 가장 탄탄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7천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자본 총계 자체가 지금 5천억 가까이가 넘는 회사니까 돈이 많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프리코스닥에 성장성 있는 사업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상장시켜가지고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한다든가 그럴 또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테마성에서 이제 코인 관련된 테마성 관련 종목 쪽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회사지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이 좀 탄탄한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하방도 충분히 좀 지지가 좀 될 건데 대신 이 종목이 오버슈팅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앞서 이제 회사가 자본 총계 자체가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이 좀 넘어갔으니까 PBR로 따지면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방도 제한적이고 상방도 제한적이니까 이런 종목도 매매 전략은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왜냐면 주가가 지금 10,000원대, 최근에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좀 찍었는데 12,000원까지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회사가 거의 9천억 1조 원 정도까지 가거든요. 벤처 쪽에 투자한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들 회사들 자체가 금융 쪽에 그 벤처 캐피탈, 캐피탈 회사라든가 이쪽에 비싼 위형의 회사라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주가가 좀 오버슈팅은 좀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62동 평균선에서 상당히 견고하게 지지가 좀 되니까 8,000원 아래로는 쉽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육방향으로서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1,500원대 정도까지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4,500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거의 7만 불대 좀 떨어졌다가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 한다면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니까 좀 올라가면서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은 10,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어려워 보이니까 8,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8,600원. 네.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00원대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이 종목은 8,400~500원 정도 초반에서 매수, 그 다음에 9,800원, 12,300원 올라가면 매도.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대응 전략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좋다고 그 근처에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예상이 나왔습니다. 영문 모를 손실님, 이 종목은 꼭 수익을 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받으렸고요. 다음으로는 전화가 와 있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난 테크놀로지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37,800원이요. 37,800원이시면은 연초에 사셨어요? 아니면 작년에 사셨어요? 보상증자 받았어요. 아, 증자를 받으셨군요. 네네. 그럼 비중이 좀 되시겠어요? 부정 몇 %세요? 25%요. 비중 25%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작년부터 들고 계셨겠네요? 네, 그때는 그게 한, 8만 원 이상 갔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다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또 보상증자 한다고 해서 그냥 받았더니 또 점점 떨어지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중 발행 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점인가요? 이게 지금 제가 매도한다고도 너무 부담스럽고, 네.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연락 잘 주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올해 네. 들어서는 작년하고 또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어쩌다 보니 증자까지 받아서 지금 비중이 다소 좀 커진 상황이고요. 주가는 속절없이 뒷걸음질만 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엔비디아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예산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AI 관련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나타나면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았어요. 예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아마 예사가 아마 그 SK텔레콤에서도 아마 그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니에요. 수주 잔고도 꾸준히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가 좀 되면서 2022년도에 매출이 154억, 작년도 244억이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257억인데 제가 수주 잔고를 봤더니 그래도 꾸준히 수주가 좀 증가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내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주가 급등하면서 앞서 일단 무상증자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사가 시가총액 2,700억인데 지금 자본이 지금 258억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PBR로 따지면 10배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좀 올라와서 좀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거고 실적 자체는 턴어라운드가 전개되면서 완만하게 좀 증가가 좀 되니까 주가 자체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무상증자 이 종목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무상증자 100% 했나요? 네. 100% 더 하지 않았어요? 100% 했어요? 네네, 100%요. 예. 그렇죠. 그때 아마 15, 6만 원대까지 가다가 이제 무상자 100%에서 7만 8천 원대가 좀 고점이니까. 그래서 15, 6만 원대 생각하게 되면 2만 3천 원대니까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높게 보신 분들은 15만 원짜리 주가 2만 3천 원대가 많이 떨어져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는 자체는 이제 기업의 가치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차트를 보시면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온 것 같고 다만 예사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때 가격은 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8만 원대까지 8만 원이다. 무상증자 가격이 8만 원이다. 그러면 현재 주가 또 시가총액이 그 1조 원대까지 갔거든요. 그게 너무 비싸게 간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사가 자산은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8만 원대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시가총액이 1조 원대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일반적 생각을 하게 되면 주식 못 삽니다. 자산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AI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1조 원이면 거의 50배 정도 프리미엄을 보고 샀으니까 이게 8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37,800원이니까 그렇게 높게 프리미엄을 산 상태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저점은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2만 2, 3천원대 정도 저점이 형성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목표 주가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주가가 2만 8천 원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규칙적 지표상으로 본다면 2만 8,800 정도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부채 비율 자체가 34%밖에 안 되는 회사고 또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 또 주가 자체가 현재 주가 자체가 싸지 않는 주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 좀 보유하시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2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원금 그걸 해도 회복보다는- 괜찮을까요?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 선에서 몇 프로나 더 하면 그래도 거기 언저리까지는 네. 가능한지요? 추가 매수 고민 있으시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주식 같으면 추가 매수를 좀 하라 하겠는데 지금 다른 종목도 좋은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연중 저점 아래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25%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하면 지금 5%, 10% 사게 되면 거의 35%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딱 산 종목 가지고 손실을 안 보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험성이 커져요. 대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종목 쪽에서 사셔가지고 그쪽에서 10%, 20% 정도 수익 나면 손실한 종목과 함께 털고 나오는 그런 또 전략이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자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서 추가 매수를 신규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손실을 만회하는 쪽으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무상증자 하기 전에 많이 갔다가 한 이후에 대체로 이런 차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중 발표하면 오를 때 팔았다가 그러니까 받고 나서 대응을 하는 건 좀 늦는 건가요? 일단은 예사 코난 테크놀로지가 무상증자가 거의 그렇죠. 작년 거의 네네. 1년 전, 8개월 전에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이 이제 주가 급등을 하면서 이때 했으니까 거의가 8, 9만 원대 한 거거든요. 8, 9만 원대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아마 이 종목이 2만 원대부터 아마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이제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에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무상증자 시기에 따라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발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권리락되기 전에 이제 20% 오르면 파는 거고. 근데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지만은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락될 때까지. 네. 그러면 권리락된 난을 파는 게 좋습니다. 시가에 예컨대 이 시점에서 주가가 8만 원짜리 주식이 4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 달 정도에 본다 한다면 그러면 8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4만 3, 4천이라든가 다음날 시초가에 올라와요. 그럼 그때 파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중 발표됐을 때 팁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02-351-8200번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신청하시겠어요? 네, 필옵틱스 28,000원에 5% 샀습니다. 오,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최근에 사셨어요? 예, 제가 유리기판. 이걸 네. 한 3만 원 조금 넘으면 팔고 또 사고 왔는데, 오늘 막 떨어지는 거니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아. 그래서 이제는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은. 매번 했지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네네. 단기 유리기판으로 상당히 좀 핫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사셨다가 위쪽에서 파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을 좀 펼쳐주셨는데 지난주 후반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밀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장중에 9% 정도 하락했다가 와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 부근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은 좀 올랐어도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신호인가요?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유리기판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떴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좀 주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 대표적인 종목이 필옵틱스거든요. 본래 이제 필옵틱스라는 회사 자체가 본래 이제 필에너지라는 회사 2차 전지 장비 회사 때문에 주목을 받던 회사거든요. 본래 필옵틱스는 본업 자체는 회사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거의 돈을 못 벌어요,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 연결로 보면 이 회사 매출액이 3천억인데 필에너지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필에너지가 매출액이 아마 2천억 가까이가 될 겁니다. 즉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은 1,0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밖에 안 되고 또 본업 자체는 거의 적자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가 필에너지라는 회사를 2차전 장비에서 떼어냈지만은 필옵틱 자체적으로 유리기판 사업 쪽과 관련된 회사 레이저 가공 기술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 쪽에 대표적인 종목, 이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주목을 했던 YC캠이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차트가 안 깨졌지 않습니까? 20일 평균 유지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지금 본래 인텔이 이제 2030년도부터 생산하고 했던 건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앞서는 기술을 갖고 있는 SKC 자회사, SK 앱솔루스인가요? 그 회사가 가장 앞서가서 지금 양산 과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이 지금 삼성전기 주도하에 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삼성전기 주도하에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 경우에 있어서 필옵틱스가 충분히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좀 살아있다. 다만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 장비기 자체가 저는 매출액이 얼마만큼 실적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밸류 자체가 높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일단은 테마성 양이 약간 성격이 좀 강하니까
현재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지금 이거 20년 평균선 위에 있으니까 차트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또 막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 수급 여건 자체가 보시면 대체적으로 오늘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기관이 48만 주 팔았고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어제 48만 주 팔았고 오늘 또 8만 주 팔았고 개인이 오늘 주로 샀거든요. 어제 개인이 40만 주 샀고 오늘 9만 주 샀거든요. 그래서 어제 싸게 개인 투자가들이 좀 샀기 때문에 오늘 또 의도적으로 약간 관리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내일 아마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면 사신 것 같은데 아마 32,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파서요. 당장 이 종목 흐름 와서 최근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고점 돌파 35,000 돌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자꾸 샀다 팔았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현재 보면 22동 평균선 자체가 25,000원대니까 2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28,000원에서부터 3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니까 32,500원, 33,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신다 한다면 다시 또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해주셨던 짧은 매매 기법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아직은 감사합니다. 살아있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핫한 유리기판까지 알아봤습니다. 피롭틱스 대응 전략, 우리 시청자님도 상당히 좀 내공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피롭틱스로 또 여러 번의 수익, 이번에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전화 주셔도 되고요. 지금 박준혁 운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일요일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매주 일요일 하시죠. 여기에서 팁을 주셔가지고 오늘 대응 전략 잘 세우셨던 것 같아요.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아네스님, 서유환님, 그리고 육형제님 도 글 올려주셨는데 골라보겠습니다. 레토릭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삼성전기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서도 살짝 언급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에너지 받습니다 하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154,250원에 사셨대요. 그런데 비중이 지금 5%밖에 안 돼가지고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뭐 기판 쪽이죠. 유리기판 쪽이죠. 역시나. 유리기판이 아마 삼성전기의 차세대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앞서 삼성그룹이 적극적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는 쪽인데 그 주도가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가 아마 삼성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자와 협력하에 진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관련 내용으로 따지면 앞서 이제 SKC 자회사가 앱솔루스를 통해서 지금 양산 과정에 진입을 했고, 삼성전기는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이고 내년 상반기부터인가요? 양산에 좀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제 앞선 쪽입니다. 대체로 그러면서 본격적인 양산 자체는 아마 2027년도 정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근데 앞서 SKC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삼성전기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투자 시기 자체를 앞당기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실적 아마 영업에 제가 추정 실적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가이던스가 1,700억인데 아마 예상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겁니다. 대체로 아마 1,730억 정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삼성전기 자체가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주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함께 이 종목도 지금 덩달아서 좀 떨어졌는데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충분히 좀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비중이 5%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추가 매수 하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은 주가가 떨어질 때 걱정 없이 매수하는 거고, 대신 삼성전기 자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맞아요.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가 할 때는 또 주가 꼭지예요. 그래서 이때 주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16만 원대 가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삼봉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금 밀리는 가격대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번에도 거의 16만 원 근처에서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도 근처에서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달에도 딱 16만 원대 저항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16만 원대가 저항이니까, 만약 유리기판 사업 자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주가는 당연히 20만 원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현재 13만 원대, 2, 3천 원대 저점을 좀 보시고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도 전략은 15만 8천 원, 16만 원 근접하면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로서 가장 유리한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삼성전기도 박스권에서의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삼성전기 하면은 MLCC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에 MLCC는 잘 안 팔리나요? 네, MLCC 자체가 계속 작년도부터 뭐 좋아진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MLC가 아무래도 전기차 적용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MLCC보다는 삼성전기의 주가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차세대 유리기판 사업 자체가 강력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봐드렸는데 조금 밀리면 더 사셨다가 그리고 위쪽에서 워낙에 박스권 상단이 공고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박스권 대응 전략 추천드립니다. 지금 레토링님 보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셨는데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 조만간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지금이라도 기술주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빠르게 또 시장이 바뀌는 분위기에 몸을 좀 실어볼 것인지 아니면 이 반도체 기술주 랠리에서 전혀 수익을 못 봤던 분들은 지금 좀 슬슬 사놔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내일장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일단은 지수는 저는 저점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가장 먼저 미국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지금 올해 안에 뭐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현재는 6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고 여기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좀 됐는데, 근데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재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대체로 안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WTI 국제 유가 자체도 지금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변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밖에 변한 게 없어요. 펀드멘탈 자체도 변한 건 없는 거고, 변화를 일으켰던 것 자체는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이 좀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면서 변동성을 야기시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악재는 더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추가 하락 자체는 결국 지난주 어떻게 본다면 금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70포인트 넘게 떨어질 때 코스피 기준에서 2,550 한 5포인트인가요? 그때 뭐 저점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떨어지고 저밸류 종목이 올라가듯이 업종별 종목별로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밀고 당기는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수급 여건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한쪽이 썰리면 한쪽은 또 못 가는 쪽이거든요. 여기다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이 실적 시즌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거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게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치 성격의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되는데 실적에 대한 변동성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약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염두에 좀 두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시장 자체가 앞서 수급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코스피로 따지면 저밸류업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성장주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와 그다음에 IT 소부장 간의 주도권 다툼이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더 하락을 하느냐, 자리 좀 잡느냐. 그런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아야지 심리를 안정을 찾을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그 760달러까지 좀 내려오면서 제가 엔비디아 분석을 해보면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펀드멘탈. 앞서 이제 펀드멘탈 훼손 요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엔비디아가 PER이 올해 실적 기준에서 38배까지 가다가 지금 30배까지 떨어졌고요.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2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기 자본율이 50%가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PER이 25배면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안 비싸거든요. 오히려 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 760달러 정도 전후에서 하방이 지지가 될 거고, 만약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730불 정도에서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SK 하이닉스 16만 8천 원대가 1차적인 지지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16만 7천 원대 찍고 거의 17만 원대 정도 올려놨는데, 앞서 이제 반도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현재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쪽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가 주도 업종이라는 자체는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밸류 갈등 프로그램 자체는 단기 이벤트로 움직이는 거고 다른 어떤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왔지만 2차 전지가 악재는 다 반영이 됐지만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 진작이라든가 관련 부분이 전개가 좀 돼야 되는데 낙폭과됐다는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안정 찾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진입을 하면서 종목별로 움직임 자체가 안정화돼야지 시장이 안정 차지 않겠는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반도체가 조정 이후에 여전히 주도력은 살아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움직였던 종목도 밸류업종 관련 종목이라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내일 만약에 오전주로 올라간다면 팔고 조정을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오히려 수익의 기회는 거의 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자체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난하게 그래도 손실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쪽은 코스피 가치주의 성격입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뭐 금융주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근데 따라가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자체는 여전히 자동차, 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 쪽에서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니까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를 염두에 두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엔터 중에서 오늘 하이브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 어도어 독립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노이즈 있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대장주지만 실적은 가장 안 좋습니다. 하이브는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컨센 자체가 아마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된 걸 알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파악할 때 150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쪽이고 다른 쪽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 본래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1분기에 비수기인데 그런 것들 다 좀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쪽 관련 쪽이 그래도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내일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셨어요. 반도체, 어차피 주도주는 반도체다. 지금은 쉬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은 포트에 이 반도체의 비중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 내일 추가 상승 나온다면은 교체 매매 가능하다. 결국에는 반도체 조정 시 매수의 기회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종목군들 진단해 주시고요. 아낌없이 또 전략 알려주신 박준현 운영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일요일 박준현 운영역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저녁 8시 토마토 투자 자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요. 이 한 주 동안의 흐름 미리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과 종목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게시판에도 보니까 일요일 날 운영님 이 설명 들으시면서 오늘 좀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파셨다고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만약에 안 봤더라면 오늘 패닉셀을 할 뻔했다고 이렇게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요님께서도 운영님 진단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일요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좀 버텼다면은 내일은 여기서 추가 상승 또 전체적으로 또 소외되는 종목이 없는 그런 하루 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